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독해 2부분의 경우에는 독해 1도 어려워. 근데 독해 2도 어려워. 그리고 이것도 사실 10문제를 풀면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반타작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건 사실 50%가 되게 커요. 독해 3부분도 그렇고 독해 4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좀 신경 쓰시면서요. 본격적으로 독해 2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풀어야 돼요. 사실 이론적으로 독해 1부분이랑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되게 길어요. 종합서 같은 거 봐도 이론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6급 정도 왔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중국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온 상태이고 그래서 이거 이론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거꾸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문제를 배우면 사실 시험 현장 가면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문제로 접근을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떤 이론에 대한 문제인지를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죠. 문제를 보고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더니 이 의도와 이 전략이 나온다로 가시면서 배우시는 게 시험을 얼마 안 남겨두고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의 문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거는 비교적 61번이나 이렇게 처음에 61번, 2번 정도는 그 세 가지 단어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뒤로 갈수록 이제 4개, 5개 막 이렇게 나오지만 3개짜리.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아는 단어도 있고 성어도 중간에 들어가 있구나. 형용사 이거 약간 유의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늘렸어요. 4개의 단어를 넣어야 되고 중간중간 접속사가 좀 크게 눈에 띄죠. 그리고 성어는 또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사실은 근데 성어는 요새 이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왔을 때는 중국어에서는 말 자체에서 성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성어가 나오더라도 성어가 직접적으로 이 정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성어는 공부할 때 너무 많은 비율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으나 중국어 자체가 쓰기나 독해 부분에서 내가 내용을 파악하거나 할 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에 자주 등장하거나 보여지는 성어들 정도는 따로 막 몇백 개씩 정리해 놓은 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는 것 성어 별로 안 중요하댔으니까 안 봐야지가 아니라 문제 풀 때 나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문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먼저 갈 건데 풀이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이걸 매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답을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왜 이걸 정답으로 골랐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많이 오는 대답이 느낌이요. 정말 이놈의 느낌. 왜냐면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 빈칸 앞에 있는 단어랑 보기에는 이 단어가 서로 호응이 됩니다. 얘가 이게 있기 때문에 얘를 골랐습니다라는 답을 사실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도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면서 느낌이 이게 온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왜냐면 6급 정도면 중국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물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6급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면 되게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주고 설명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제 접하면서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안 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출제 의도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를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보기 먼저 보지 마시고 빈칸의 앞뒤의 내용이 아니라 위치. 어느 위치에 있냐 얘가. 创业的关键不在于你是否有什么什么的想法.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짝꿍은 얘가 되는 거야. 想法. 내 생각과 맞춰서 짝꿍으로 호응을 할 수 있는 어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빈칸만 지금 확인하는 거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빈칸을 보시면 두 번째 빈칸은 더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더랑은 다르죠. 이 더는 뒤에 명사어지만 이 더는 뒤에 수로가 와요. 뭐뭐 하게 뭐뭐 하다. 그러면 앞에 이제 일단 뭐 해석이 가능하면 좀 하면 좋은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일절의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상의 짝꿍도 보고 뒤에 이제 이게 뭐뭐 해석한다. 이 취조어는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앞문장에 조금 더 치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마운 게 되게 명확해요. 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수사나 지시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양가 싼거나 적어나거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기에 적어나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근데 보시면 딴. 그러나 해놓고 뒤에 只能有 이거. 근데 단 하나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되게 여러 개야. 근데 얘는 하나야. 랄 가능성이 크잖아요.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해석 안 하잖아요. 빈칸 앞뒤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빈칸이 어떤 위치에 있고 보기라는 게 접목했을 때 뭐가 들어갈지를 좀 생각하면서 가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속어법을 쓰셔야 됩니다. 아, 정답 이거야가 아니라 단어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인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부터 제끼셔야 된다라는 거. 3개 빈칸 중에 뭐 하나는 얻어 걸리게. 절대적으로 아닐 것 같은 건 좀 제껴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 자, 민루에랑 링미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루에 같은 예리하다, 루이가 민감하면서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찰력. 시험에는 물론 사전적으로는 감각 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촉각이나 후각이나 시각이나 다 쓰일 수 있지만 사실 시험상에서는 통찰력이나 관찰력 같은 거에 민루에를 많이 써요. 이게 예리하다 할 때 예자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리하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내가 보는 그런 통찰력이나 내가 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예리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시험상에 그렇게 호응관계로 많이 나와요. 링미는 링이 영문할 때 영자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동작적인 거에도 많이 쓰지만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영특할 때 시험에서는 많이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링미는 물론 이제 감각이라고 사전적으로 제가 적어놨지만 보통 두뇌 회전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 얘가 정답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어요. 추서는 뛰어나다예요. 이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뭐 눈에 띄게 남다르게 돋보인다는 거죠. 생각을 수식할 수 있어. 예리한 생각 들어보셨어요? 영민한 생각 안 들어봤잖아요. 걸출한 영웅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한테 조금 많이 써요. 정답은 C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속어법 쓰시면 좋고요. 자, 성어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첫 번째 빈칸과 세 번째 빈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정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앞에 이걸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성어 다 몰라도 세 번째 빈칸이 너무 나에게 답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번 어휘는 좀 살펴봅시다. 이게 1절의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선 진짜 미친 듯이 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성어 제가 적어도 문제를 풀 때 나왔던 성어는 좀 기억하자. 치얼 부셔는요. 자, 치에는 조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철자예요. 철자. 앞에 이거 부수가. 그럼 이 철과 관련된 거고 셔는 버릴 사자예요. 이 철을 두고 포기 안 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해내다는 뜻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성어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막 성어의 유래, 막 글자 이게 아니라 한두 글자로 기억할 수 있게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내가 미친 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각을 해나가겠다는 거. 그다음에 칭 보이시죠? 우이 보이시죠? 깊은 우정. 그러니까 한두 글자만 가지고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리 이프는 뭐 전력 자체가 끝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조금 높은 버전으로 가면, 고급 단계로 가면 쓰게 할 때요. 논리 그만 쓰시고요. 그죠? 노력하다 이런 거 약간 좀 난이도가 낮은 단어보다는 주엔리 이프 같은 거 기억하시고 IBT 같은 경우는拼音만 쓰면 주엔리 이프 쓰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단어는 성어는 내가 좀 쓰기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아다오 하오추는요. 아주 적절하다. 그러니까 인재 같은 경우를 아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치아 딱 꼭 하오추 그 자리 맞는 자리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로 하면 사실은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성어 아니더라도 요 정도로만 가지고 기억을 해도 평상시에 조금씩 공부해 두시면 안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얘는 너무 뻔해요. 왜냐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얘기하는 거 오슈. 사실 오슈 거 안 쓰고 우슈만 써도 되지만 이게 호응을 딱딱 중국인들이 그 힙합으로 따지면 라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거를 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른 단어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콴광이랑 광코어는 면적이 넓을 때 많이 써요.
그쵸. 이게 이제 광활하다 할 때, 이것도 넓을 관자거든요. 이 광활하다 할 때 활자고. 그래서 진짜, 운동장 면적이 커. 이 극장의 면적이 커. 할 때 이제 이 두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광반은 반 자체가 광범위하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광반, 뻔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는 알아두시고요. 유의어는, 관계는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를 이게 나왔어. 유의어 관계 백날 외워봤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딴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대꾸를 이루고 얘랑 상반되는 걸 고르는 게 출제 의도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을 쐐기를 박는 거죠. 추서의 想法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 수식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똑같아요. 앞에서 한 문제로 우리가 이 과정을 쫙 겪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빈칸 위치 먼저 볼게요. 짝꿍 찾아봐야죠.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2외국어가 일종의 간섭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제2외국어를 계속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모국어에 대해서 약간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내가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죠. 빈칸 뒤에 발육과 관련된 거, 이게 짝꿍이에요. 두 번째, 쪼좀 깐라오 해놓고 이게 빈칸에 보시면 이 보기에 보시면 일단 좀 접속사의 호응이에요. 접속사는 뒷문장에 있는 접속사나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따오뽀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빈칸이 하나 더 있는 게 세 번째 빈칸이죠. 그럼 이제 따오뽀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문장이 어떠한 관계적으로 해서 이 정답을 골라야 되는지가 연결이 된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마지막은요. 이게 쭉 보시면 왜냐하면 그건 대뇌가 내부에 이걸 수러 목적어죠. 내부에 이걸 해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인지 능력을 높인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속어법 사용하면서 문장 볼게요. 제가 일부러 앞문장을 좀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2외국어가 일종의 간섭이라서 자, 발육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돼요. 수즈는 소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 간섭 받기 되게 쉬운 단어예요. 소질 아니에요. 제가 소질이 있으면 자인형을 쓰지 수즈를 안 써요. 자질이에요. 이 사람이 선생님으로서의 소양,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수즈를 써요. 자, 제가 오늘 정답이 되는 것도 짚어드리면서 부가적으로 단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능이죠. 이 지적인 능력이죠. 지능은 발육 가능하죠. 지혜를 어떻게 발육시킵니까? 안 되죠. 그죠? 이 발육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지혜 발육? 근데 몸은 발육이 되잖아요. 션차이, 몸매 자체인데 몸매는 사실 좋고 나쁜 걸로 따지지 발육, 그래도 몸의 신체적인 이 자체를 내가 발육시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속어했어요? 왜일까요? 제2외국어니까요. 제2외국어가 어떻게 신체 발육에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빈칸에 앞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 얘기구나. 그러면 아예 몸은 안 되겠죠. 발육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머지 두 개는 제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A, 뽀로 B. 접속사죠. A를 하기보다는 뿌루가 뭐예요? 뿌루. 보통 이제 A, 뽀로 B 우리가 많이 이제 4급, 5급에서부터 배워요. A가 B만 못하는 거예요. A가 뿌라고요. 그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B가 낫다, 비교문에 좀 고급 표현이나 막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단순히 문장은 주어수로 목적어로 돼 있다고 치면 A가 뿐 거예요. B만 못한 거예요. A가 못한 거예요. 누가 난 거야? B가 난 거야. 그러니까 A 할 바에는 차라리 B 하는 것만 못하니까 B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랑 따오뿌르 이거는 만약에 이걸 알고 계시면 맥락이나 호응 필요 없이, 그러니까 수로 목적어 호응 필요 없이 그냥 접속사로 딱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알면. 근데 모르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나머지 단어들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비엔이나 반다오나 당루어가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좀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보통 문장 끝에 뭐뭐 하기 위해서, 보통은 为了 뭐뭐 위해서 내가 뭐뭘 한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 빼는 웨일러의 좀 다른 표현으로 뒤에서 웨일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거 하는 건 이 빼, 이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재료 다 준비해놔야 돼. 발언할 때
발표할 때 편하게 내 자료들을 다 잘 준비를 해놔. 뭘 위해서? 발표할 때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 구조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에 절에 이 연결되는 데 빈칸이 쳐 있으면 얘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단부 파널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위치가 나온 뒤에 뿌루가 나오는 것처럼 부단부 파널로 가요. 그래서 몸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을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쓰고요. 여기 내가 이게 손해보다거든요. 손해를 안 봤을 뿐 아니라 돈을 오히려 벌었어.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해석도 해석이지만 앞에 부단부가 나오면 뒤에 판다오나 파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빈칸을 보실 건데요. 성어예요. 성어 보시면 이게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따오 뿌루를 가지고서 이제 양쪽을 대비를 시키는 거죠. 이거를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다. 그러면 장애보다 다른 거, 장애랑 다른 거가 나오겠죠. 뭐 앞에가 부정적인 거니까 뒤에가 긍정적인 거일 수 있다는 거. 얘보단 좋아야 되니까. 나는 그거에 하면은 이 제2외국어가 간섭이라서 이러한 간섭은 방해는 장애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전화위복. 이게 더 좀 적절하겠죠. 자, 나는 그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소중하다. 후원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후원 줄 알았는데 부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복이 와요. 전화위복. 지위 급한 거죠. 급하게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 임무는 중한데 갈 길은 멀어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성어인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는 뭐 미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굉장히 대국들이 많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선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런중다오위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성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을 보시면 내부의 뭐를 해결하는 건데 사실은 뭐 분쟁이나 그게 있을 수 있지만 대내의 분쟁이 뭐가 있겠습니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거리고요. 충동적이다 이란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위치의 따오 뿌르비가 너무 명확해서 사실 나머지에 대한 빈칸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게 뭘 보고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결정적인 건 위치 A 따오 뿌르비였다는 거. 자, 의미상의 호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자체가 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대충 뭐에 대한 얘기고 주어랑 수로 잡아가면서 빈칸 앞뒤에 그 의미상의 호응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주어, 수로, 목적어 찾으셔야 되고요. 대조, 구조, 접속사의 연결성 찾아야 됩니다. 위치 A 따오 뿌르비처럼요. 속어법 꼭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매번 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매번 대비 특강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문제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유형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상응하는 유형에 상응하는 전략까지 머릿속에 넣어야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